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전 세계는 긴장과 도약이라는 두 갈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중동의 전운이 짙어지며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는 한편 동북아시아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거대한 외교적 돌파구가 예고되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 호황을 타고 사상 유례없는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죠. 오늘 이 긴박한 흐름들을 박 작가님과 함께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마치 1970년대 오일 쇼크의 공포와 1990년대 냉전 종식 직전의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한쪽에서는 미사일과 제재가 오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상들이 마주 앉을 준비를 하고 있죠. 특히 기술 자립과 경제 안보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부상한 지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역사적 사례들과 함께 오늘 이슈들의 내막을 핵심 위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한국입니다. 경제 지표가 놀랍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7,800선을 돌파했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8%로 상향 조정되었네요. 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 투자 확대가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의 3저 호황기 당시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도약했던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지금의 반도체 사이클은 그때보다 더 강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 동시 도입 논의는 정치적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또 다른 개혁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 상황은 다소 엄중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미상 비행체이기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가 규탄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1980년대 유조선 전쟁 당시에도 호르무즈는 세계의 화약고였죠. 공격 주체가 특정될 경우 외교적 파장이 클 것입니다. 한편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등 16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한 것은 미래 산업의 족쇄를 풀겠다는 의지입니다. 신기술이 규제라는 벽에 막혀 사장되었던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실용주의적 접근이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휴전 제안을 쓰레기 조각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중동 상황이 전면전의 기로에 서 있군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강대강 압박 전략입니다. 이란의 제안을 나약함의 징후로 보고 더 큰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계산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의 정밀무기 재고가 고갈되어 유럽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지원 차질을 우려하는 상황은 딜레마입니다. 마치 과거 베트남 전쟁 당시 과도한 군비 지출로 내부 자원이 고갈되었던 사례가 연상됩니다. 국내 정책으로는 육아 급등에 대응해 연방 유류세 일시 중단을 제안했고 가족 지원을 위한 맘즉 거부 출시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에게는 가장 큰 적이죠. 유류세 중단은 표심을 잡기 위한 즉각적인 처방이지만 매주 5억 달러의 세수 결손을 의회가 승인할지가 관건입니다. 맘즈 거브 같은 디지털 허브 구축은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하면서도 실질적인 보육개혁을 이루려는 다목적 포석입니다. 경제와 가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트럼프식 실용주의의 단면입니다. 중국에서는 빅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내일부터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9년 만에 방중이군요. 2025년 10월 부산 회동 이후 두 번째 대면입니다. 전 세계가 이 만남에 주목하는 이유는 중동 전쟁과 에너지 위기 속에서 미중 양국이 어떤 빅딜을 할 것인가 때문이죠. 1972년 닉슨 대통령의 방중이 냉전의 흐름을 바꿨듯 이번 방문도 새로운 국제 질서의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증시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외국계 자본이 몰리는 상황은 중국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대목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 시스템 강화와 첨단 기술 자립을 위한 입법 계획이 발표되었고 대외적으로는 대만의 화참여 불가 등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리창 총리가 주재하는 입법 계획은 금융법과 도로교통안전법 등 시장의 룰을 정비해 고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입니다. 반면 대만 문제는 타협 없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죠. 기술 자립과 외교적 우위 확보라는 두 개의 축으로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전략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중국 주식 비중 확대를 권고한 것도
이러한 중국의 경제적 자신감을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안보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국 설치 법안이 참의원에서 심의 중이네요. 해외 스파이 대응과 안보 정보 통합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사실상 일본판 CIA를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정보 수집 능력을 국력의 핵심으로 삼았죠. 이제 그 체계를 현대화하고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현금 등록기 시스템의 경직성을 두고 부끄럽다고 비판하며 유연한 세율 변경 시스템을 강조한 것도 디지털 전환이 늦어지면 국가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기술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기가와트시 규모의 국산 배터리 사업을 시작했고, NEC는 고정밀 3D 데이터 변환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은 결국 전력과 데이터입니다. 자체 배터리 공급망을 갖추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선점하는 것은 과거 제조업 강국의 영광을 디지털 세계에서 재현하려는 시도죠. 비록 니케이 지수가 반도체 매도세로 주춤하긴 했지만 다이와 증권이 목표치를 7만 엔으로 올린 것은 일본 기업들의 이러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란 상황은 매우 힘겹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제재가 부과되었고 경제 전문가들은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69%까지 치솟고 성장률이 마이너스 6.1%로 곤두박질 칠 것이라는 전망은 국가 경제가 마비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정보기술 허브인 사리프 공대 IT 센터가 공격받아 2억 3천만 달러의 손실을 본 것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수많은 제재를 견뎌온 이란이지만 이번엔 첨단 기술 기반까지 공격받으며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란 의회는 더 이상 자제하지 않겠다며 미국 선박과 기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란의 배수진입니다. 핵기술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으면서도 나노 기술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5.8%를 달성했다는 성과를 내세우며 기술 자립 유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페르시아만의 역사적 주권을 강조하는 전시회를 여는 등 안팎의 위기를 민족주의적 결속으로 돌파하려는 전형적인 위기 관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법적, 사회적 논쟁이 뜨겁습니다. 10월 7일 테러범들에 대한 사형 선고 가능성을 포함한 기소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가적 트라우마를 법적 응징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 가는 자금을 변호 비용으로 상쇄하겠다는 조항은 국제적 논란을 부를 소지가 큽니다. 한편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이 언론 수사를 비판하며 언론의 자유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나 유대인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을 테러 행위로 규정한 군 수뇌부의 경고는 이스라엘 내부의 분열과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경제적으로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S&P 신용 등급이 A로 유지되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세케라의 강세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경제 기초 체력이 버텨주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문학의 종사자와 인질 가족들에 대한 긴급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는 전쟁의 그늘이 사회 곳곳에 깊게 드리워져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가 안보와 내부 통합, 그리고 민생 경제라는 세 가지 과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형국입니다. 러시아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역의 휴전체제가 일단 엄격히 준수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일시적 평화군요. 불안한 평화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위반을 주장하고 있고 EU는 여전히 제21차 대러 제재를 논의 중입니다. 1815년 빈회의 이후 유럽의 질서를 재편하려 했던 역사적 시도들처럼 지금도 누가 중재자가 될 것인가를 놓고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푸틴이 제안한 슈레더 전 총리의 중재를 EU가 거부한 것도 그 맥락입니다. 경제 지표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GDP 성장률 전망치가 0.4%로 하향 조정되었고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의 비용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다만 유가 상승 덕분에 주식시장이 반등한 것은 일시적인 숨통입니다. 주목할 점은 러시아 IT 기업들이 이제 경험 없는 신입보다는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갖춘 즉시 전력감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 고도화를 통해 제재 국면을 돌파하려는 시도인데 시베리아 지역의 기상이변과 맞물려 러시아 내부의 민생고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레바논은 인도주의적 위기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점령과 공습으로 인구의 20%인 100만 명 이상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2020년 국가부도 이후 6년째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까지 덮친 설상가상의 상황입니다. 약 800억 달러의 예금이 은행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인 보건과 식량 배급조차 원활하지 않죠.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대기근 당시처럼 시스템이 붕괴된 사회에서 자연재해나 전쟁이 닥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에게 돌아갑니다. 워싱턴에서 예정된 이번 주 회담이 레바논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될까요? 이른바 평화배당금과 미국의 대규모 재정 지원이 없다면 레바논의 자력회생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주변국들의 압박과 인프라 파괴라는 현실 사이에서 레바논 정부의 선택지는 좁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의 경고처럼 지금 레바논은 현대사에서 가장 처참한 경제적, 인도적 붕괴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치권은 그야말로 소용돌이 속입니다.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의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가문의 몰락과 권력의 재편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2028년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거죠. 여기에 마약과의 전쟁 주역이었던 델라 로사 상원의원에 대한 ICC 체포영장 발부까지 겹치면서 전임 두테르테 세력은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1980년대 마르코스 독재 정권 붕괴 이후 필리핀 정치는 늘 가문 간의 혈투였는데 이번 탄핵은 마르코스 주니어 현 대통령 체제의 공고화를 의미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경제회랑 파트너십을 확장하며 실익을 챙기고 있네요.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이 루손 경제회랑 투자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경제의 돌파구는 글로벌 협력에서 찾겠다는 전략입니다. 루손 지역의 인프라와 디지털 연결성을 강화하는 이 프로젝트는 필리핀의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위험을 상쇄할 중요한 카드입니다. 마연 화산의 활동으로 수천 가구가 고통받는 자연재해 상황까지 겹친 필리핀 정부로서는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정권 안정의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짧은 단신들 전해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세종대왕 탄생 629주년 기념행사가 경복궁에서 열리고 러시아에서는 일본과의 문화축제가 도쿄에서 개막했습니다. 정치적 대립 속에서도 문화는 흐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년째 이어온 러일 문화축제나 우리 민족의 정체성인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일은 갈등의 파고를 넘는 보이지 않는 힘이죠. 이스라엘의 유로비전 참가 비난 여론과 필리핀의 치킨 이나살 축제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유로비전 논란은 예술이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대 정신을 보여주는 반면 필리핀의 음식 축제는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지역 문화의 자부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활기를 느끼게 합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는 격동하는 세계 정세와 그 이면의 경제적, 역사적 흐름을 짚어보았습니다.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어두운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고 이기라는 토양 위에서 혁신이라는 꽃이 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쟁과 제재라는 어둠 속에서도 정상들은 대화를 모색하고 엔지니어들은 기술을 개발하며 시민들은 문화를 즐깁니다. 결국 인류는 늘 그랬듯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아낼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의 흐름을 읽는 안목이 여러분의 오늘의 작은 지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